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시면 집에 이것은 꼭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운이 살아나도록 만들 것이며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네,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서서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가을은 이미 시작하였으며 이미 금오행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이지만 요즘은 가을이 가을 같지 않아서 이제서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 가을은 1년 중 운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또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장 많이 주는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여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지갑을 바꿀 분이 있으시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운의 변화를 가장 많이 주는 것을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의복과 신발 그리고 지갑입니다. 하여 과거 누구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몸을 바로잡으면 건강이라는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며 또 공간을 바로잡으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라는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지갑을 바로잡으면 그곳에 채워지는 재물운이 잘 살아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을은 무엇보다 지갑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계절이에요. 네, 1년 중 봄과 여름은 양의 기운이 강하고 가을과 겨울은 음의 기운이 강하니 양기가 강한 지갑으로 음양의 기운을 균형이 맞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여 혹 지갑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휴대폰에 카드를 다 심어 가지고 다니는 시절이라 지갑이 따로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꼭 자신의 지갑을 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버려야 할 것, 두어야 할 것을 반드시 정리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깨끗이 닦아서 사용을 하세요. 이는 분명 여러분의 가을운, 즉 재물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이 더러운 부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가방 역시 동일합니다. 네, 연휴가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이 바로 지갑을 깨끗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은행 계좌를 만드실 분들이시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며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모두 재물운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하여 이 가을을 재물운의 시기라고 풍수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돈과 관계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혹 그곳에 먼지가 쌓였거나 더러움이 있다면 깨끗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저는 돈과 관계되는 통장, 인감, 서류 등은 모두 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것들을 보관하시는 곳을 청소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매달 10만 원씩만 저금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내년 봄까지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돈 농사는 가을에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을에 모든 곡식을 수확을 하니 가장 풍성하여 그러하셨겠지만 이 가을이 재물복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람 역시 없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혹 아무리 못해도 내년 봄에 몇십만 원 정도의 비자금은 생기실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옷장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의복은 무엇보다 번영운을 살리는 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여 이곳은 봄과 가을 두 번은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부자들의 집은 어디든 옷장과 옷을 보관하는 방이 아주 청결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옷을 보관하는 곳이 혼란스럽다면 그곳에는 번영운이 살아나지 않게 되며 이것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또 가난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의 방에 옷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키든지 여러분이 도와주시든지 정리를 하십시오. 물론 남편분의 옷도 꼭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 이 번영운은 바로 일의 성취와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청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항상 100만큼 일하고 늘 20이나 30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누구는 70, 80의 성과를 얻을 때 20, 30의 성과를 얻어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네 번째로, 여러분 가능한 가을에는 현관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을은 운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또 가장 많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네, 이 운이 들어오는 장소가 바로 현관이며 또 창가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곳이 혼란스럽고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다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운의 양은 적어지게 되고 또 그 운 역시 좋은 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의 다른 무엇은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꼭 하시도록 하세요. 네, 현관이 넓어 보이도록 불필요한 것은 다 치우시고 이번 연휴가 끝나시면 꼭 청소를 한번
하십시오. 분명 모든 것은 다 달라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고통보다 즐거움이 훨씬 많은 삶이 될 것입니다. 네, 이곳이 넓고 정갈해 보이는 만큼 여러분은 행복한 삶, 기쁜 삶을 누리게 되실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꽃이나 화분을 보세요. 그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오행학적으로 금오행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을은 재물운이 생성되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금오행에게는 목오행이 재성, 즉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이니 어느 집이든 집안에 화초나 꽃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느냐가 바로 올가을 얼마나 풍성한 재물운을 누릴 수 있느냐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화초나 화분에 더러움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혹 시들거나 병든 것이 있다면 영양제라도 꼭 주세요. 이거 얼마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식물이 시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기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올가을 여러분은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네, 잘 살리세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따뜻한 것을 두세요. 그래야 제복이 삽니다. 여러분 집안 특히 거실에 폰한 무엇인가를 하나만 두세요. 네, 가을에는 목오행이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목오행이 바로 따뜻함과 또 포근함입니다. 하여 볼 때마다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을에는 거실에 꼭 하나는 두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소파의 방석을 깨끗한 것으로 하셔도 되고 또 바닥에 포근한 매트를 하나 깔아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관과 화장실 입구에 발매트가 있으시다면 이거 꼭 청소를 하셔서 가시도록 하십시오. 네, 분명 올가을 여러분의 금전적인 어려움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것은 시청자분의 궁금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풍수를 잘 하신다는 분을 소개받아 갔는데 당신은 동쪽으로 현관이 난 집에 살아야 돈이 모인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 집의 대주이고 또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집은 절대 혼자 사는 곳만은 아니죠. 맞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다 그 기운이 다르고 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집에 살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가난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네, 그 집에 살면 당신 가족들은 부자가 된다, 또 당신 가족들은 가난해진다 라는 말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한 사람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균형을 내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며 아니 최소한 적어도 안주인과 대주의 기운의 균형은 내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은 국내에 몇 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라도 우리 집 풍수 좀 봐주세요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가을을 맞아 꼭 하셔야 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